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 상임부단장, 윤기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앞서서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민주당과 조계종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서 전국 승려 대회를 통해서 수천 명의 승려가 집회를 여는, 결의대를 여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좀 자세히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건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인데요.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이런 거는 문화재청이 나서서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좀 사과를 좀 드리러 왔는데 좀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사과 받을 수 있는 또 입장이 아니고 여러 차례 사과 방문에 관해서 지금 상황이 여러모로 좋지가 않으니 다음으로 좀 해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오늘 보셔가지고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제 불교고등학교 출신으로 부처님께 좀 삼배라도 좀 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산에 올라갈 때 이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입장료라고 할까요? 그 매표소 같은 데서 입장료를 끊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지적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정말 이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불교계가 들고 일어섭니까? 지금 일련의 사태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정청래 의원이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그런 민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변하다가 생긴 일인데요. 저는 뭐 국회의원으로서 충분히 그런 문제의식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만 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은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불교계의 특징이 불교계의 재산이 국가 소유 땅 안에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불교계의 재산인데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불교의 특성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저는 정청래 의원이 좀 놓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러나 이게 이제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이 사과하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길게 끌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민주당은 지금 충분히 저는 뭐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충분히 사과하고 충분히 있는데 사과를 하고 있고 일이 지금 계속 마무리되지 않고 흘러간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예. 특정 종교계와 정치권이 이렇게 좀 이 불편한 관계라는 것이 사실 예. 국민들이 보기에도 사실 좋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 또 뭐 국민의힘도 사실 뭐 무속 논란이 있어서 개신교들과 또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저는 이 종교의 영역이 정치와는 좀 이 별개로 완벽하게 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게 맞지 않나 근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윤기찬 대변인께서는 이번 사태 왜 이렇게까지 왔다고 보세요? 뭐 복잡한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국민께 알려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사실관계 오인해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불교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국민께 그대로 전달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들의 불교계에 대한 오인이 단초가 됐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문화재 관람료를 걷는 거고요. 공원법에 따라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걷어왔던 거예요. 같이 걷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것이 2007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가 됐어요.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는 계속 걷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국유지인데 왜 이거 문화재 돈을 계속 걷어 이렇게 오인하게 된 건데 실제로도 보면 1967년경에 공원법이 생기면서 국립공원이 그때 처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문화재가 아시다시피 사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찰의 그 경내지가 사찰 땅의 상당부 문화재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통합지정서 했던 건데 그러니까 사찰 입장에서 보면 관리는 전부 다 사찰에서 하고 따라서 입장료는 거둘 수밖에 없는 건데 2007년에 국립공원 입장료가 없어지면서 마치 국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찰이 임의로 그 입장료를 걷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이 됐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곤혹스러웠는데 정청래 의원이 그걸 좀 다르게 이렇게 그것도 국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 부분 사찰 입장에서는 좀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표현의 있었죠.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인식과 표현에 예. 둘 다 문제가 있었죠. 예. 네. 어제 승려대회에서 정청래 의원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는데요. 관련해서 영상 보고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직접 사과의 말씀을 드리려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오늘 정론관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한 견해가 다르더라도 그분들께 대화의 장을 열어드리려고 하오니 자비로운 마음으로 섭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과의 말씀을 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준비를 했는데 분위기가 이래서 그냥 이 기자님들 앞에서 저희 의사를 표시하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승려대회는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발단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교계에서 지금 문정부의 종교 편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뭐 종교 편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로마 교황을 방문한 거라든가, 네. 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미사를 드린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로마 교황을 방문해서 아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의 정치인들이 늘 하는 일들입니다. 네. 외국에서도 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이 종교가 또 천주교이기 때문에 미사도 들을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 정부에서 이 불교계는 늘 이제 문화재와 산림 관련해서 정부와 좀 이 갈등이 존재합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풀지 않았다라는 뭐 그런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약간 좀 갸우뚱거릴 만한 지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도 가서 사과를 했는데 예. 송영길 대표 저기 다리를 다쳤잖아요. 네. 그래서 다리를 다친 이유도 이제 절에 찾아다니면서 이 사과하러 다니다가 미끄러져서 다친 거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사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네. 그래서 이제 좀 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108배도 했었었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도 올해 들어서만 5번이나 이제 사찰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할 만큼 다 하지 않았느냐 이런 반응도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불교계가 받아주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이유를 평가하기 전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현상 자체를 존중하고 늘 우리가 사과의 의미에 대해서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사과를 받을 당사자의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네. 사과가 충분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늘 이렇게 정치권에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사과를 안 받는 것이 옳고 그르다, 사과를 하는 것이 옳고 그르다 이런 것 판단보다는 네. 현상 자체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너무하다 안 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네. 예. 어쨌든 사과를 받는 당사자의 마음이 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네. 그것이 사과를 받는 분의 입장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국민적 시각에서도 그것이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게 생각이 단순히 뭐 그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현 정부의 그 종교 편향 문제로 번지게 된다면 이게 금방 대선 앞두고 금방 화해가 될 분위기는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현 정부가 종교 편향적인 정책을 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를 네. 들면 기사에 있듯이 어떤 특정 단어 때문에 이것이 종교 편향이라는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거고 다만 각 종교계가 느끼는 어떤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들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됐다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예. 현상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현상을 제공한 측에서 충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현상 자체를 옳다 그러다 판단하게 되면 예. 저는 그것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스님들의 마음이 좀 풀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찾아가고 사과하고 이런 태도가 또 필요한 게 아닌가 그 말씀. 저희가 이런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여러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예. 지역도 있었고 계층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항상 그런 식의 기준을 제시해왔기 때문에 네. 예. 저는 이번에도 그런 기준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조계종 측에서 내세우고 있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맨 앞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발단이 된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제명.
인데요. 당 안팎에서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이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정 의원이 직접 SNS에 글을 올리고 이거를 외부로 공개를 했는데요. 관련한 영상들 보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솔직히 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지금만큼 선당구사가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아, 탈당까지 갈 사안은 일단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예, 예. 아니, 다들 이게 이해관이란 말을 정청래 의원이 먼저 네. 꺼내시니까, 아, 진짜 있는 네.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좀 하잖아요, 지금. 네, 그런 이제 화가 나니까 표현이 그렇게 나갔는지 모르나 그런 뭐 핵관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여권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당이 필요하다. 탈당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탈당을 종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당내에서 정 의원이 탈당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구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으로서 활동 중에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면책특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의원이 저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물론 이제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은 좀 과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대선 시기라는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이 갈등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탈당을 넌지시 생각하는 의원들이 저는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핵관이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게 나쁜 표현인 것 같아요. 핵관이라는 게 비선에서 누가 움직인다는 뜻인데 예.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들에게 자기가 국회의원도 안 한 입장에서 그런 일들을 거의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핵관이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합적으로 해보면요. 정청래 의원이 개인적으로 저는 풀어야 될 문제다 판단해서 왜냐하면요. 이 발언 자체에서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도 본인이 쓴 표현이고 예. 이후에 당장에 마무리 못한 예. 것도 본인의 문제이고 또한 이핵관이라는 없는 이 표현을 만들어낸 것도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숙고해서 판단할 필요가 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본인이 듭니다. 좀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본인이 좀 스스로 특히 큰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좀 결단해서 탈당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단장님께서는요? 글쎄요, 뭐 그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본인이 판단하시고 책임을 지셔야 된다.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님 탈당까지 본인이 해야지 좀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세요. 저는 그 발언이 이제 봉김선달이라는 발언이 이제 큰 실수죠.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보다 또 추가적인 또 갈등을 야기했잖아요. 이핵관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메신저다라고 국민들이 인식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SNS에다가 예를 들면 저런 부분이 물밑에서 비공개로 이어져 오다가 어떤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인데 예. 저렇게 이제 SNS를 하다 보면 이게 당내 갈등을 또 야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안 자체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당내 여러 가지 문제를 공개적으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예. 저는 대선 국면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저것은 당내에 상당한 해를 끼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 예. 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이 아예 없는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이핵관 문제 짧게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하는데 이 이핵관의 실체는 있는 겁니까? 글쎄요. 예. 이제 정청래 의원이 그 2016년도에 공천 탈락하면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알기로 정청래 의원 자체가 이게 이재명 후보와 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예. 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핵관이 찾아가서 그럴 일은 저는 뭐 없었을 사실 것이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랜 기간 동안에 비주류로 머물러 있다가 그렇죠. 앞에서도 대선 말씀드린 후보가 것처럼 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을 예. 굉장히 존중하는 이 네. 선대위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랫동안 비주류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핵심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돼요. 예를 들면 뭐 연수원 동기인 정성우 의원님이라든지 뭐 오랫동안 또 함께 그런 일을 분들도 해왔었던 비선의 역할을 할 만큼의 핵심 관계자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대위의 직함을 맡고 있고요. 네. 예, 그러니까 누구도 이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청래 의원에게
탈당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저는 뭐 계시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사건을 계기로 친문과 친이 갈등이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친인은 누구, 친문은 누군지 네, 아직 뭐 정해진 게 모르겠는데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라는 부분과 네. 대선으로서의 전략의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의원들 중에 뭐 정청래 의원의 탈당을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조홍천 의원 그런 이야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럴 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제 탈당 이야기를 뭐 반민주적이다 이런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불교계 전체가 반민주적인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이라는 거 하는 것은 국민들이라든가 특정 종교 계층의 요구를 늘 수렴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적절하게 정청래 의원과의 상의를 통해 가지고 좀 빨리 좀 결론을 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팀을 위해서 한번 회동을 했는데요. 오히려 만나고 나서 두 사람이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종로에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을 하게 되면 깨끗한 사람이고 행정 능력 뛰어난 사람이고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를 했어야지 어떻게 후보하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지고 나를 비난하고 방자하다. 그건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원장님은 우리 최재형 원장님은 아마 그런 대화 자체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종로 출마 건은 제가 홍 대표랑 사전에 논의한 사실이 없어요. 근데 홍 대표가 뭐 어떤 뜻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뭐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니까 뭐 생각이 있으셨겠죠. 저는 사전에 논의한 건 없어요. 네, 홍준표 의원이 원팀을 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래서 뭐 이제 언론에 알려진 바대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처가비리 엄단은 이제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네. 저는 이제 복귀의 명분으로 삼는 거라고 봤는데 그건 뭐 적절하다고 봅니다. 홍준표 의원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죠. 뭐 기존에 쭉 해왔던 말이고 네. 윤석열 후보가. 근데 이제 국정의 안정적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치와 관련돼서 알려진 게 사실이라면 네. 그러면 종로 출마자에 대해서 모 인사를 추천하는 부분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소위 말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선 후보와 그런데 국내심의 그 유리한 지역으로 평가되는 대구의 중남구 정도의 네. 모 인사를 추천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이 복귀의 만약에 조건이었다면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단순히 추천은 가능하겠죠. 이런 사람 괜찮다라고. 그러나 복귀하는 전제 조건으로 그 인사의 공천이 혹시나 언급된 거라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공천 문제였었던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공천인지 추천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종로에 추천한 부분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대구의 모 인사를 추천했는데 그 대구에 추천된 모 인사가 홍준표 전 대표와의 관계가 좀 특별하고 그리고 그분이 수성구청장을 했기 때문에 네. 다소 추천받은 그 해당 지역구와는 다소 좀 거리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가 선대위 고문직으로 오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일각에서 본 조건부 추천 제안이었다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의 홍준표 후보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본인이 추천한 부분에 대한 뭐 조건부 여부에 대한 그 판단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공천 얘기는 사실 홍준표 의원 쪽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나왔습니다. 이 공천 부분이.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행동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께서 방자하다라는 표현을 미는 뭐 유행어 같은데요. 네. 제가 보기에도 방자하고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정치권에서 뭐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공천을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뭐 보기에는 요구 정도는 아니고
제안했을 수 있다고 이 봅니다. 정도 제안은 추천했을 수도 충분히 있고. 할 수 있다고 보시는 예, 추천하고 정치권은 그거 당연히 하는 겁니다. 네. 공적으로 이 홍준표 의원이 지금 제안한 것은 국정 운영의 유능함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네. 처가 비리 엄단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걸 사실 조건으로 네. 내건 그렇다면 거고요. 아마 실제로는 홍준표 의원이 추천 정도의 느낌을 했을 텐데 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윤핵관이 밖에서 공천을 요구했다. 이렇게 그 자리에 표현을 만들 수 만나서 있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네. 공적인 이야기는 서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 예. 재미없잖아요. 예, 속내 예.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밝혀내 가지고 홍준표 의원을 제가 보기에는 욕보인 측면이 있다. 저는 예. 뭐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공천을 달라고 한 것이 불편한 게 아니라 예. 네. 저는 두 번째라고 보는데 저같이 비리 엄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불쾌했다. 불쾌했기 때문에 더 불쾌한 행동을 했다. 저는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윤핵관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본인과 가족들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예, 윤핵관이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홍준표 의원을 욕보이는데 앞장선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윤핵관 문제가 아직도 그러면은 해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윤핵관이라는 문제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이전에 이미 SNS로 당내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 논의 과정이 다 시시각각에 발표가 돼요. 네. 비밀은 없다는 거죠. 근데 공천 문제는 대선하고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대선 전에 이미 공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관계자분들도 사실은 이게 문제가 제기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이것도 분명히 공천 과정에서 제기되게 돼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 문제를 갖다가 덮고 간다. 저는 그럼 더 큰 혼란이 온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를 들면은 저런 추천의 문제를 윤 후보가 홍준표 전 대표로부터 받았다고 치면 당내 가서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예, 혼자 예.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예. 추천이라 하더라도. 예. 그러면 당내 의견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이 의견이 전달이 될 거고 사실관계가. 예, 예. 그럼 언제든지 이 부분은 터질 만한 뇌관이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각자 본인들이 적절하다고 보는 인물들을 추천할 텐데 그 추천자가 배제되게 되면 이런 문제 때문에 배제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문제 제기가 더 예. 나올 거고 이것은 대선의 결정적인 운동 과정에서 문제 제기가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당내에서 누군가는 항상 문제 제기가 돼서 투명하게 가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말을 선대본부장이 했지만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도 뭐 방송에 나와서 두루뭉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식으로 이것은 사실은 투명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었다. 저는 예. 그렇게 판단하고 사실 뭐 재보궐 문제도 있고 지방선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공천 문제가 갈등의 수면 위로 올라올 거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이 언제냐 이런 게 이제 관심이었었는데 이번에 만찬회동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만찬 내내 분위기가 좋았는데 마지막에 1분이라고 표현을 했던가요? 홍 의원님께서요. 아주 짧은 시간에 얘기가 주고받아진 건데 이게 마치 굉장한 공천권을 요구한 것처럼 내비쳐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부분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 1분간의 대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만약에 윤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과 같다고 치고 함구할 수는 없는 사안이지만 어쨌든 이게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이걸 윤 후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 나중에 공천 과정에 불거지게 되면 그 책임을 다 누가 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뭐 덮고 간다, 덮고 가지 않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 그 제안의 내용, 그 제안이 전제 조건인지 여부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과 당원의 시각에서 봐야지. 물론 비공개로 됐으면 당원의 한 사람은 더 좋겠지만 예.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럼 이 정당은 희망이 없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면 홍준표 의원과의 원팀은 이제 아예 물 건너 간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팀이라는 것은 홍준표 전 대표께서 들어와서 도와주면 제일 좋지만 네.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을 온전히 그 세력을 모시고 와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만약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을 모시고 올 수 없다면 그러면 원팀이라는 단어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쪽으로 가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하면 예. 홍준표 전 대표께서 시점을 보고 있었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전 대표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을 온전히 모시고 올 수 있는 시점을 봤다고 봤기 예. 때문에 네.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